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수능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한국사 문제풀이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름하여 수능한국사 이렇게 푸는 거다. 제가 앞전에 올려드린 수능한국사 총정리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수험생분들이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쌤, 저는 정말 노베이스인데 이 영상만 봐도 될까요? 한국사 공부를 안 해서 용어를 잘 몰라요. 예를 들어 광종이 노비안건법을 시행했다 그러면 노비안건법이 뭔지 모르는데 그냥 광종, 노비안건법 이렇게만 외워도 되는 건가요?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렇게만 아셔도 수능 한국사는 풀 수 있고요. 1등급도 맞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한국사 시험들에 비해 수능 한국사는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키워드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과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 2024학년도 수능한국사 기출문제입니다. 정말 제 총정리 영상만 공부하고도 키워드만 알고도 문제풀이가 가능한지 한번 지켜보세요. 자, 그럼 1번부터 출발해 볼까요? 1번은 역시나 선사시대 문제였습니다. 밑줄 친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란 문제였는데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은 고인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인돌 나왔네요. 끝났죠 뭐. 뒤에는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고인돌 하면 무슨 시대요? 그렇죠. 청동기 시대입니다. 제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을 말씀드렸었죠? 보니까 5번에 바로 비파형 동검이 보이네요. 답은 5번입니다. 다음 2번 문제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보니까 가에서는 왕을 가독부, 성왕 또는 기하라고 불렀대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아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는 문제에 무조건 나옵니다. 좀 더 읽어보면 주요 관청으로 선조성, 정당성이 있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결정적으로 오경 15부 62주. 끝났네요. 어떤 나라죠? 그렇죠. 바로 발해입니다. 제가 발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오경 15부 62주가 중요하고요. 대조영이 고구려를 계승해서 세운 나라였으며 전성기 때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그리고 교육기관으로는 주자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렸는데 보니까 답이 바로 보이죠? 2번의 주자감.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키워드 문제풀이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럼 바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 나 시기 사이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거 시기 문제가 나왔네요. 보니까 가에서는 이이방과 이고가 몰래 정중부에게 말하기를 문씨는 우대를 받아 배부르나 무씨는 모두 굶주리고 피곤하다. 자, 여러분, 문씨는 우대를 받는데 무씨는 모두 굶주리고 피곤하대요. 무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열받아서 결국 의종과 태자를 내쫓았대요. 이거 뭐예요? 그렇죠. 무신정변입니다. 사실 이 정중부는 무신정변의 핵심 인물인데요. 이 정중부가 누군지 몰랐어도 상황만으로 무신들이 열받아서 난을 일으켰다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일단 고려 중기에 무신정변 캐치했고요. 나를 보니까 군사가 위야도에 머물면서 위야도에 머물렀대요. 이거 뭐죠? 위야도회군요. 위야도회군은 고려 말 이성계가 위야도에서 군대를 돌린 사건으로 결국 이를 계기로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건국됐잖아요. 암튼 이 위야도회군은 고려 말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와 나 사이는 고려 후기를 가리키는 거네요. 그럼 답을 찾아볼까요? 먼저 1번. 조선 책략이 소개됐대요. 요거 개항기고요. 한성조약 체결도 개항기입니다.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건 조선 후기고요. 사비천도는 백제의 이야기죠. 답은 5번 전민변정 도감이 설치됐다. 바로 이건데요. 이 전민변정 도감도 정리해 드렸었어요. 전민변정 도감을 설치한 왕이 누구다? 바로 고려 후기 원간섭기가 끝나갈 무렵 반원 자주정책을 펼쳤던 공민왕이었습니다. 자, 다음 4번이요. 밑줄 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사진은 고려를 건국한 끝났네요. 고려를 건국했대요. 누구죠? 그렇죠. 태조왕건입니다. 제가 태조왕건 중요하다고 했었죠? 고려를 건국한 태조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호족 통합정책을 펼쳤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태조왕건 하면 무엇보다 훈요 10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답이 바로 보이네요. 1번 훈요 10조를 남겼다. 어때요? 여러분 이 훈요 10조가 뭔지 몰라도 된다고요.
그냥 태조 왕건하면 훈요십조 이렇게만 기억해도 문제를 푸실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다음 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란 문제인데요. 우리 모둠이 발표한 주제가 조선 제9대왕의 정책이래요. 여러분 조선 제9대왕이 누군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아는 키워드는 반드시 나와요. 보니까 바로 보이죠? 집현전을 계승하는 홍문관을 설치했대요. 그리고 사림을 적극적으로 등용했대요. 누구죠? 그렇죠.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하면 뭐예요? 경국대전 반포. 보니까 이 또한 바로 답이 보이죠? 이번에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어때요? 키워드만 알면 문제가 슬슬 풀리죠? 다음 6번이요. 밑줄 친 이 왕에 대한 설명이래요. 이것도 왕 문제네요. 이렇게 정근되는 왕의 업적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는 이 왕의 명령으로 펴낸 무해도보 통지의 일부이다. 여기까지 보시고 겁먹는 분들이 많아요. 아, 난 무해도보 통지라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걱정 마시고 같이 우리가 아는 단어를 찾아봅시다. 보니까 편찬에 참여한 이덕무와 박재관은 규장각의 인재래요. 오, 규장각 나왔네요. 그리고 밑에는 장요영도 나왔어요. 이거 누구예요? 그렇죠. 정조입니다. 정조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왕이라고 했었죠? 정조도 업적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선왕이었던 영조와 함께 탕평책을 펼쳤었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입니다. 탕평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처음 보는 것 같은 자료도 분명히 아는 키워드가 나오니까요. 걱정 마시고 차분하게 문제를 잘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6번까지 정근대가 끝났고요. 이제 근현대사로 들어갑니다. 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운요 사건이 나와 있어요. 강화도 보이고요. 이 운요 사건의 영향으로 체결된 게 뭐였죠? 그렇죠.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외국과 맺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죠. 이런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이 조일수호 조규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럼 답을 찾아봅시다. 답은 3번. 조일수호 조규가 체결됐다. 바로 보이죠? 다음 8번이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란 문제인데요. 자료 보니까 어윤중이 청해 막원충과 필담을 나눴대요. 어윤중, 막원충 다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 나오죠. 우리나라는 근래에 재정이 고갈되어 구식 군인들에게 몇 달째 급료도 지불하지 못했다. 구식 군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궁궐에 들어가 고관들을 살해했대요. 이거 뭐예요? 구식 군인들의 난 이모군란입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입니다. 쉽죠? 다음 9번이요.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자료를 보니까 이 운동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대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1894년에서 95년 당시 농민군의 각종 문서와 개인 기록, 지도자 전봉준에 대한 신문 기록. 더 읽어볼 필요 없죠? 농민군 나오고 전봉준 나왔잖아요. 이거 뭐예요? 그렇죠.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전주화약, 패정개혁안, 집강소 설치 등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집강소를 통해 개혁을 추진했다. 이 집강소 설치가요, 선지로 잘 나와요. 그래서 만약 문제가 동학농민운동을 묻는 거다, 그러면 집강소 설치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10번입니다. 밑줄 친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고르래요. 밑줄 친 법령이 뭔가 봤더니 일제가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공포한 법이래요. 아래 내용 보니까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가 보이죠? 이거 뭐예요? 그렇죠. 국가 총동원법입니다. 이러한 국가 총동원법이 공표됐던 시기는 1930년대였죠. 즉 1930년대의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럼 답을 찾아볼까요? 1번. 호포제 실시는 흥선대원군 시기고요. 2번. 쌍성총관부가 회복된 건 공민왕 때입니다. 3번. 제주 4.3 사건은 광복 이후고요. 4번. 황국신민의 서사암송이 강요되었다. 답 나왔네요. 답은 4번입니다. 이 1930년대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가혹한 시기였잖아요. 황국신민 서사암송, 신사참배, 궁성요배, 창씨개명, 강제징병, 강제징용, 위안부, 공출 등은 모두 1930년대를 나타내는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었죠.
특히 이 황국신민의 서사 암송이 선지로 잘 나오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11번이요. 다음 대화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니까 보안의 대중집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안회는 일제 국권 침탈 시기에 활동했던 애국개몽운동단체였죠. 이러한 보안회 하면 러일 전쟁 중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반대해 성공을 거둔 단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했다. 사실 애국개몽운동 단체에서는 신민회가 가장 출제율이 높은데요. 이렇게 보안회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보안회와 대한자강회, 신민회 모두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다음 12번입니다. 자료의 탐구활동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귀영이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네요. 아버지 그만두소, 백정 노른 마소. 아래 보면 백정의 딸이라고 모임에서 쫓겨났대요. 이렇게 차별받던 백정들이 일으킨 운동이 있었죠. 바로 형평운동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문제네요. 전명훈과 장인환의 의거를 계기로 미주지역 한인단체 통합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만들어진 단체래요. 중요한 건 이 지역입니다. 미주지역. 두 번째 친구도 미주지역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친구는 이 단체가 미국에서 활동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자, 기억해 봅시다. 미주 지역에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단체, 어디죠? 그렇죠. 바로 안창호가 중심이 됐었던 대한인 국민회입니다. 답은 1번에 바로 보이죠? 이 문제가 살짝 어려웠어요. 1910년대 국외독립운동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워낙 이때 지역별로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던 시기라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키워드만 알면 풀긴 어렵지 않아요. 미주지역, 대한인 국민회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제 총정리 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료가 뭔가 좀 내용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럼 앞에서부터 쭉 읽기보다는 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이 가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럼 뭐 이 부분만 읽으면 되죠. 이 작품은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가해 체결을 강요하는 등 자, 여러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대요. 뭐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이 을사늑약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을사늑약의 결과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됐고요. 고종은 이에 저항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고 했었잖아요. 보니까 바로 4번에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선지가 보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5번이요.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역시나 밑줄 친 부분으로 바로 가볼게요. 근데 첫 번째 밑줄에서는 키워드가 별로 없고요. 두 번째 밑줄을 봤더니 일제의 강압적 통치에 대한 반발, 고종의 서거, 민족 자결주의의 대두를 배경으로 일어났대요. 이거 뭐죠? 그렇죠. 3.1운동입니다. 이 3.1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결과는 정말 시험 문제 단골 손님입니다. 특히 3.1운동의 배경이나 전개 과정의 내용을 자료로 주고 결과를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1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뀐다고 했었잖아요. 친절하게도 답이 바로 보이죠? 1번.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가 무려 3점이에요. 여러분, 수능 한국사가 이렇게 친절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1등급 가져오셔야겠죠? 그럼 다음 16번요.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이 문제도 첫 번째 가에서는 힌트가 별로 없고요. 두 번째 가에서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합작하여 국내 진공계획을 수립했대요. 와우, 이거 뭐예요? 그렇죠. 한국광복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광복군도 출제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한국광복군 하면 총사령관 지청천,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의 국내 진공작전 계획, 영국과 연합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의 활동,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 17번요. 가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이 가는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래요. 이거 뭡니까? 그렇죠. 바로 50총선거입니다. 1948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던 이 50총선거를 통해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재헌헌법이 제정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이 재헌국회의원이 선출이 돼야 국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니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18번요.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네요. 자, 주어진 연설문에서 빠르게 우리가 아는 단어를 찾아봅시다. 오, 금융실명제가 보이네요. 이거 무슨 정부요? 김영삼 정부요. 이 김영삼 정부가 출제율이 높다고 했었죠? 김영삼 정부 하면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전면 도입, 역사 바로 세우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IMF 사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을 찾아볼까요? 오, 4번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였다가 보이네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9번이요. 여러분 이 19번은 대부분 민주화운동에서 나와요. 보니까 밑줄 친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역시나 민주화운동 파트인데요. 보니까 첫 줄에 바로 4월 19일. 끝났죠 뭐. 4.19 혁명이잖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래요. 당연히 4.19 혁명입니다. 이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이 하야했고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뤄졌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 민주화운동 파트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이렇게 민주화운동의 결과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드린 각 민주화운동의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결과를 잘 정리하시면 무조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번요. 이 20번은 또 대부분 남북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작년엔 남북 관련 문제가 시기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요거 제가 중요하다고 작년 강의에서 찝어드렸었는데 딱 나왔죠?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성명이래요. 자주, 평화, 민족의 대단결. 이거 뭐죠? 그렇죠. 7.4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이 성명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걸 딱 발표하고 그해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까딱하면 북한의 적화통일 될 수 있으니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신헌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7.4남북 공동선언은 유신헌법 바로 전이겠죠? 그래서 답은 다 3번입니다. 요 문제가 살짝 어려웠어요. 그래도 제 강의만 잘 들으셨으면 무조건 맞히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전년도 수능 한국사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느낌 오시죠? 중간중간 여러 번 강조했지만 키워드만 아셔도 문제를 푸실 수 있고요. 제 총정리 강의의 내용만 다 숙지하시면 무조건 1등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풀어드린 20문제만 봐도 제 강의에서 빠진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믿고 총정리 강의 꼭꼭 챙겨보세요. 필기노트랑 같이 보시면 더더욱 좋고요. 그럼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